어제 실습 중간에 설문을 잠깐 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아서 비대면 강의를 대학 본부에서는 5월 3일까지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 특히 우리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은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이 합쳐진 6학점짜리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이제 컴퓨터에서 실습을 하면서 많은 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수업인데, 이렇게 계속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충분히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았는데 또 이 대면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그걸 또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본부에서는 현재 많은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특히 실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유서를 적고 대면 강의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아마 대학 본부에서는 허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투표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면 강의를 원한다 라는 학생이 57%, 아주 많아요. 그리고 대면 강의를 원하지 않는다가 43%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물론 이제 학생들 중에는 50% 이상이 과반수가 대면 강의를 원하면 대면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 43%의 학생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만약에 대면 강의를 시행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은 달라 했어요. 그래서 4월 13일이면 우리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4월 13일이면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네요, 그죠? 그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다. 학교 대면 강의 기간에 맞춰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대면 강의를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는 현재 대면 강의를 원하지 않는다로 그렇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과반수 이상이 시행해도 좋다고 할 때부터 가 있고, 완치자 플러스 사망자가 90% 이상일 때, 자, 이것은 아마 5월달 돼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수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정해진 날짜인 5월 4일부터 진행하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사실 그래서 대면 강의를 시행하기를 원하다가 아니라 아니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5월 중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4월 중순, 4월 말, 4월 13일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기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일에 관해서 언제라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의지가 있는 학생이에요. 개강 이후, 지금 벌써 개강했는데 아마 그 대면 강의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그 날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2학기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시작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 코로나 종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월 13일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원한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인정된 후 4월 둘째 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지금 답변한 학생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대면 강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기본적인 가정은 학교에서 대면 강의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된 5월 4일 이후부터니까 아마 예상 요 표를 다시 또 계산해 보면 아마 과반수 이상이 지금 현재 당장 대면 강의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기초 비대면 강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만족한다가 60%고 그저 그렇다 28.6%,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지금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 같으면은 아마 지금 이런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훨씬 더 공부하기 좋다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 프로그래밍, 특히 컴퓨터 쪽에서 프로그래밍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다른 분야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MOOC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코세라나 여러 어떤 그 온라인 어떤 그 교육이 바로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강의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그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분야에 있는 실습이나 혹은 다른 수업보다 아마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학문 분야의 특성상. 어쨌든 여기 지금 그저 그렇다 혹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면 되는지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지금 좀 볼게요. 과제 제출 기한을 좀 더 연장시켜 달라. 그리고 과제의 양을 좀 축소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바로바로 질문을 못해서 답답하다. 이건 바로바로 질문하면 돼요. 그렇죠? 게시판에다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저에게 과제가 너무 많고 어렵습니다. 과제를 다른 강의처럼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이 3학점이에요. 그리고 실습 수업은 온전히 지금 과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비대면 강의가 아니라 대면 강의에서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과제의 양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것은 제 수업에서 이론에서 배운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부딪혀가면서 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익혀야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이 컴퓨터를 전공하는데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실습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가 다른 강의처럼은 좀 비유가 안 맞고 어쨌든 좀 부담이 된다.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 코딩을 처음 배우는 학생입니다. 아스키 테이블을 출력하는 방법 등 과제 중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제 중에 직접적으로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타이핑하는 게 우리 이 코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이론 수업한 내용에서 실제로 실습을 하려고 할 때 좀 막연하고 조금 부딪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터나 TA에게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딩을 처음 하는 학생은 우리 지금 아마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의 90% 이상은 다 코딩을 처음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과제임에는 분명하고 그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하는 중에 예제로 다루는 코드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래요. 다만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단톡방에다가 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 질문을 해요. 거기다가 최대한 빠르게. 그럼 다른 학생들도 보면서 또 간접적으로 또 배울 수도 있고 하니까 강의에 사용되고 있는 파워포인트를 PDF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 PDF 파일을 안 준 이유가 다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편하겠죠. 공부하는데. 과제의 난이도가 수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습에서 우리가 제 수업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과제를 하기 위해 주시는 강의 자료가 너무 간소해서 과제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 부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습을 우리 대면 강의를 할 때는 실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출석은 당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제출 기한은 하루라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학생들 다 마찬가지인데 또 신기하게도 우리 어제 실습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또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또 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는 실습 해설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수업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그날 끝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 이 설명이 아마 과제에 대한 설명이겠죠. 강의 내용을 불만족하는 것은 아니나 직접 어려운 점을 그때그때 물어보고 의견 공유를 하지 못하는 점이 없다. 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 힘들다겠죠. 네, 그래서 우리 LMS의 이론 수업은 LMS의 게시판 혹은 아니면 우리 뭐 유튜브에 댓글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제 생각에는 LMS 게시판이고 실습은 우리 카카오 우리 단톡방에서 바로바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샤이 하지 말고 바로 질문하도록 합시다. 자, 이 강의 자료를 직접 제공해 줄 수 없느냐, 이 LMS에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실습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 수업 잘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모르는 것 투성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배움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코딩은 잘하려면 내가 계속 부딪혀가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쉽네 하면서 짧게 하면 배우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그 근육을 키우고 싶은데, 뇌에 코딩 근육을 키우고 싶은데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이거 쉽네, 뭐 5번만 들어 해서 잠깐 드는 거 하고, 내가 조금 힘겹게 들어야 될 어떤 그런 무게의 아령을 겨우겨우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주 힘들면서 오래오래 하는, 그러면 더 많이 이 뇌 근육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을 실제 코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재밌기는 합니다. 고마워요. 지금 이런 학생들이 많으면 저도 이게 힘이 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해서 과제의 어떤 수준이나 혹은 양, 그리고 또 이 강의 자료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고민을 해서 만약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LMS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